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다 이 자회사로 확보한 게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이전의 실적을 넘어서는 실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놀라운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기존 재과의 안정성에 영화로 성장성까지 더한 게 바로 이 회사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전문가 이재준 팀장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매우 중요한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241선, 코스닥은 121선 부근에 있고 이 부분이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단기 반등에 대한 경계감으로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속적인 테이퍼링과 금리 이슈, 위드 코로나가 맞물리는 지금 상황에서 뚜렷한 매수 주체 없이 흘러가면서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노란톡방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제과업체의 지주회사입니다. 1956년에 설립을 해서 제과를 주력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제과하는 회사와 순수 지주회사로 나눠졌는데요. 이 회사는 그 중에 지주회사이고 주요 자회사가 3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포인트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부분은 제과 사업 부분입니다. 제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나 소비 상황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안정적인 시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제과 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 또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발전할수록 상위 업체 간의 과점화 현상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 산업의 특징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상위 업체들의 제품이 아니면 솔직히 살아남기가 조금 힘든 시장입니다. 또한 제과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자는 충동구매 제품이라는 점인데요. 편의점을 가서 과자를 사려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필요한 걸 사러 갔다가 과자를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광고나 모방 제품들이 엄청 많은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 엄청납니다. 그것도 상위 업체들끼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하지만 이 업체는요, 빅히트 제품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에 대해서 다른 모방 제품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원조이다 보니까 이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느꼈는데 군대 갔을 때 이 제품이 꼭 생각이 났습니다. 택배 보낼 때 당연하게 보내게 되고요. 거기다가 종교시설 가면 무조건 주기 때문에 없던 종교가 생겨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정이 있어야죠. 정이. 네,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건빵 생각했거든요. 건빵이요? 근데 종교 이야기 하니까 네. 딱 생각이 나네요. 저는 기독교인데 불교에서 불교로 바뀌었어요. 그때 가서 군대에서. 불교다가 대부분 기독교로 바뀌던데요? 그래요? 불교에서 좀 많이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남동생이 불교였는데 엄마 나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기독교로 가면 안 될까? 그래요? 이래가지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저는 종교가 3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모방 제품을 주면은 많은 장병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 제품은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또한 굉장히 높고 다른 제품까지 잘 팔리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모방 제품도 해외에 진출을 했습니다. 다만 원조 제품인 이 제품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과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과를 하는 자회사는 정말 꾸준한 성장과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다
이 자회사로 확보한 게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영향이 없는 성장을 했고 올해에도 꾸준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회사 3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5% 증가, 영업이익은 6%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매우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낮은 성장이 아니냐라고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업종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이전의 실적을 넘어서는 실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놀라운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적에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이 자회사의 실적이 잘 나온 만큼 이 지주사의 실적 또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영화 투자 배급 및 배급 사업입니다. 이 영화를 시작할 때 이 회사를 얘기를 꼭 합니다. 아마 들어보시면은 다들 아실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회사의 영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분명히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에 영화가 개봉을 많이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장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 성장 포인트는 바로 OTT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넷플릭스에 쿠팡까지 진출을 이미 했고 곧 있을 디즈니와 애플 TV도 우리나라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영화 콘텐츠에 대한 경쟁 당연히 생길 거고요. 자기들 OTT에 이 회사에 영화를 제공하려고 많이 할 겁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증가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 회사 영화 콘텐츠의 제작 능력으로 인해서 드라마에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는 엄청났었지만 일본,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드라마 제작 제의를 받고 있고 이제는 영화 제작사가 아니고 드라마 제작사까지 거듭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영화 매출에서 새로운 매출처가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 개봉이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영화 개봉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시작점은 바로 위드 코로나가 될 겁니다. 현재 계획대로 영화가 개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큰 성장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오징어 게임 흥행과 함께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일단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 위드 코로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대감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좋은 자회사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제과의 안정성에 영화로 성장성까지 더한 게 바로 이 회사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 10월에 중국의 제약회사와 합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중국 바이오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서 현재 3월에 합자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 합자법인의 전략은 국내 바이오 업체들과의 협력입니다.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국내 바이오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에 진출을 하는 겁니다. 일단 중국의 바이오 진출에 플랫폼 역할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일단 중간 역할만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올해부터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의 대장암 진단키트와 결핵 진단키트를 중국에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와 자본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할 겁니다. 바이오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성장성도 사실 엄청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회사는 정말 매력적인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이 종목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종목명 매수 타점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재무제표
재무제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8%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에서는 마이너스 17.9%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영화 제작사, 자회사의 실적 부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업체의 자회사 실적입니다. 제가업체는 사실 작년에 매우 좋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제한이 되면서 과자의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가까지 늘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가져가게 됐는데 하지만 이 부분은 중국에서 가격 인상을 하면서 3분기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제가업체 3분기 실적으로 좋은 실적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주회사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자산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올해 상반기 부채가 줄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도 부채가 줄었는데 보통 지주회사는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자본은 늘어나고 있는데 부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지주회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 매우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 프리미엄이 저는 더 붙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금 흐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꾸준하게 현재 현금이 들어오고 있고 당연히 지주회사이다 보니까 투자활동 또한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주회사와는 다르게 투자활동으로 인한 마이너스 금액이 영업활동으로 들어오는 금액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채에 비해서 자본이 더 크게 늘어난다라는 이유이고요. 당연히 돈이 남으니까 부채를 상환을 하겠죠. 그래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보시면은 빚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활동이 저조해서 성장성이 다른 지주회사보다 낮은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 생기실 수 있으실 텐데 앞서 제가 자회사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성장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장성에 안정적인 재무와 현금 흐름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무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먼저 보시면은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채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낮은 부채 비율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유보율이 현재 6,317%나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까지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의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투자를 하시면 무리 없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지주회사들은 부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만큼 장점이 많은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의 가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의 PBR을 살펴보면은 현재 0.5배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재무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업체가 이 정도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가장 큰 자회사인 제가업체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던 것만큼 3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저평가 구간에서 벗어나서 매우 크게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안정적인 재무에 현금까지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과 배당 수익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는 이 종목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재무도 중요하겠지만 차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주봉으로 전체적인 흐름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이 업체는 2017년에
전에 기업 분할을 했습니다. 실적에서 가장 컸던 제과업체가 따로 나오는 이 과정에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하지만 작년부터는 이제 하락 패턴을 벗어나서 상승 추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실적과 저평가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을 적용을 한다면 충분히 상승 추세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글씨로 배당락이라고 계속해서 적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차트로도 이 업체 꾸준히 배당을 한 업체인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올해에도 매우 좋은 수익과 함께 배당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년 만에 주봉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장기 이평선인 60주봉과 120주봉을 50, 20주봉이 상향 돌파하면서 만들어냈는데, 기술적으로 매수 신호가 온 만큼 지금이 상승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1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121선의 강한 지지 라인을 이번 지수 하락에서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 지지 라인도 이미 확보를 해뒀고, 기술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왔다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평가와 실적이라는 강한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매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은 3년에 걸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과 저평가가 그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2만 원대의 저항선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만 원을 돌파를 해서 장기적으로 추세 상승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박스권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상승 추세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조정받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3분기 실적 기점으로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241선 지지라인 지속적으로 상승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 241선 따라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가파르게 추세 전환 이뤄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박스권 돌파해서 새로운 박스권 생성했다라고 봐도 되는데요. 이 종목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종목명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